안녕하세요, 보미아빠입니다. 자, 오후 시장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강보합을 유지한 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6% 그리고 코스닥은 1.4% 정도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제 급락을 했었던 미국의 이제 스냅이라는 기업,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플랫폼 기업이 이제 시간 외에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미 선물 지수가 전일 정규장 대비해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점이 있고요. 국채금리가 이제 하락이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동안 이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았던 플랫폼 기업, 인터넷, 성장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을 연출 중에 있습니다. 대체로 카카오라던가 카카오 게임즈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게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침체가 굉장히 깊었는데 오늘 좀 5%대 이렇게 상승 연출 중에 있죠. 자, 그래서 오전에 게임주라던가 이런 플랫폼, 그 다음에 정유, 건설 이런 쪽으로 좀 강세를 연출을 했었고요. 제가 오전에 오전 영상으로 이 후성을 지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후성도 25,700원으로 지금 양봉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좋은 움직임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계속 여러분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계속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제가 오늘 오전에 영상 제작할 때만 당시 하더라도 거의 한 10%대 이렇게 하락을 연출을 하고 있었는데, 자, 요 부분 브리핑을 드린 이후로 다시 이렇게 움직임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죠. 제가 과거에도 요거 사례가 있었다고 오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한번 분석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기업이기도 하죠.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와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간의 이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이 증설이 완료된 시점으로 계속해서 이 CATL이라는 중국 이 배터리 업체와 항상 비교를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미래의 이제 캐파 규모, 그 다음에 당장의 프리미엄을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면 기존의 이 CATL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장 증설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어요. 이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공장이 이 캐파가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이 23년에서 24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CATL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장이 이미 증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거를 납품을 하고 이제 매출로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거하고 사실 이게 비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죠. 얘네는 쉽게 얘기하면 매출을 이미 뽑아내고 있었고, 얘네는 향후 이 캐파로 인해서 매출이 증대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과거에는 이 캐파를 미리 이제 당겨와서 프리미엄을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이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청약 중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컸잖아요, 그렇죠? 공모주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찌 보면 이런 하락은 저는 사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관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내수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기차 쪽으로. 그래서 원자재라던가 이런 게 중국이 굉장히 비중이 큰데, 이 CATL이 이 원자재가 중국 쪽에 있고, 그리고 CATL도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자재라던가 이런 부분이 수직 계열화를 이렇게 이루면서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르게 커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LG 엔솔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자동차 판매 기준에서 솔직히 가장 큰 시장이 지금 북미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유럽 시장을 국내 K 배터리가 이제 유럽 시장을 선점했고,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을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미래적으로 선점을 취하기 위해서 증설 자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어떤 기사든 뭐 뉴스든 다 찾아보시면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LG엔솔을 바라보는 관점은 요런 부분이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격적으로 증설을 계속하고 있고, 먼저 후발주자 대비해서 차별화된 경쟁력, 이미 북미 시장에 먼저 선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점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여기에 먼저 선점을 하다 보니까 선도 기업들과 이 파트너십을 맺는 순서가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금이 되는 거잖아요. 뭐 매출이라던가 이익.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주식을 통해서 제 자금을 더 크게 늘리는 걸 목적에 두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관점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기 종목보다는 항상 이런 안정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큰 금액으로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가치가 확실한 2차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저 혼자 벌기보다는 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을 우선적으로 타겟을 이제 심다 보니까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얘는 지금 주가가 여기서 움직일 게 아니라 더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이 청약 당시보다는 더 크게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CATL과 계속해서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건 과거 사례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LG엔솔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LG엔솔은 지금 북미 시장에서 이 증설을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뭐 패권 다툼이니 뭐 어쩌니 뭐 이야기 나오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거 놓고만 봤을 때도 뭐 우선 먼저 이 북미 시장을 선점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전 작용할 것 같고요. CATL 같은 경우에는 이 캐나다에 일부 증설을 해서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진입에는 다소 이렇게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LG화학이 지금 양극재 사업을 공격적으로 이제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CATL 같은 경우도 이제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다면 LG화학도 지금 양극재 사업을 통해서 LG그룹 내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렇게 사업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LG엔솔의 마진율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이 프리미엄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이제 월별 출하량만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22년 기준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는데, 지금 하반기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이제 증설한 게 이제 본격화가 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매출이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은 LG화학에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 이 양극재, 이 마진율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극재 생산 능력을 굉장히 이제 크게 가파르게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이 LNF가 양극재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력으로 해서 캐파를 지금 늘리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내 탑2로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LNF가 지금 이렇게 양극재 쪽으로는 대장주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LNF는 지금 향후에 이제 캐파 증설만큼의 프리미엄을 이미 기존에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LNF라던가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좋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이 LG화학도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는 저점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 얘네는 지금 이미 자금 확보도 이 증설하는 데 있어서 한 10조 원을 이렇게 보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증설하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양극재 쪽으로 증설을 늘리고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LG화학도 앞으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찌됐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제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에서 지금 미래로 현재 관점으로 이렇게 시점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 부분, 이 공장 증설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매출과 이익으로 크게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LG 이노텍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노텍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제가 영상을 제작한 이후로 이렇게 상승이 나타내다 보니까 저 또한 이렇게 좀 좋은 기업을 영상을 제작한 게 아닌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저 또한 뿌듯하더라고요. 어찌됐든 LG그룹사, 이노텍, 화학,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기업인 거는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